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8일, 지금 시간은 오전 2시 20분이고요. 지금 미국 주식은 폭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실업률 지표가 좋게 나왔고요. 바이든이 중국 반도체 수출에 대해서 추가적인 제재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섹터가 주로 많이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XOXL이 마이너스 31%로 그동안 상승폭을 다 반납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하고 싶었는데요. 12시가 넘어서 가상계좌 입금이 안 된다 그래서 잔고 조금 있는 걸로 3주밖에 매수를 더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유 잔고는 890주고요. 차이나 전기차도 소폭 하락했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8%,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마이너스 14%인데 화요일 정도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 미국 창은 폭락하고 있어요. AMD는 마이너스 11%, 테슬라는 마이너스 6%, 애플은 마이너스 3%,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7%, 인텔은 마이너스 4%,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4%로 전체적으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감산 발표로 서부 텍사스유, 남방유, 브렌드유 등이 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우디 배신으로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은 지금 많이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은 사우디에 대해서 물리적 제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에 대해서 미군 철수 등 경제적인 제재가 따를 것 같아요. 사우디의 감산 발표로 국제 유가를 끌어올려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박을 키우고 러시아 전쟁 자금 조달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각종 대응 방안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다음 달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 상승이란 악재로 비상이 걸렸다고 하네요. 이번 감산 결정 여파로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가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미국과 사우디 동맹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빈살만인지 살로만인지 너는 이제 바이든한테 이제 혼났다. 아이고. 또 다른 안 좋은 소식은 오늘 9월 실업률 지표가 생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9월 비농업 고용인구가 26만 3천 건이고요. 실업률이 3.5%로 좋게 나왔다는데요. 아이, 실업수당 준다는데 좀 쉬지. 왜 이렇게 일들을 하려고 그래. 기사 내용은 1969년 이후 53년 만에 가장 낮았던 지난 7월과 같은 수준이라고 하고요. 미 고용시장이 여전히 탄탄하게 나타나면서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에도 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고강도 인상 기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이 재개됐다고 하네요. 연준 이사 리사 쿡이 얘기했다는데요. 시장 기대 무참히 짓밟은 패드, 기준금리 계속 올릴 것. 얘들은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네. 좀 쉬자 쉬어.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리사 쿡 이사는 이날 물가 안정 회복을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인플레이션 2%를 명확히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당분간 긴축적인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얘기했답니다. 전망보다는 데이터상 인플레이션이 실제 하락 여부와 하락 시기에 기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IMF 총재가 얘기한 건데요. 세계 경제 침체에 경고한 IMF 총재, 내년 성장률 하향 조정. 오늘 무슨 날이야? 다들 왜 이래? 기사 내용은요. 코로나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기후변화 등 잇따른 위기로 세계 경기가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지만 국제사회 분열로 해결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면서 내년 경제 성장률을 예측치보다 더 낮게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3.6%에서 2.9%로 한 차례 낮춘 내년 경제 성장률을 한 번 더 하향 조정하겠다고 합니다. IMF 총재의 말인데요. 저는 타고난 낙천주의지만 앞으로 세계 경제는 나아지기보다는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2026년까지 세계 생산량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요. IMF 총재는 경제가 둔화하더라도 지금 인플레이션부터 잡아야 한다며 각국 중앙은행은 계속 돈줄을 재는 긴축 재정을 단호하게 이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하네요. 미국에서 또 다른 안 좋은 발표를 했는데요. 미 첨단 반도체 칩 생산 장비 대중 수출 제재 부과. 이 발표로 엔비디아, 엑소엑스엑스, 인텔, 마이크론 전부 다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엑소엑스엘은 마이너스 17%까지 내려갔고요. 이놈의 주식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네요.
그래도 우리 잘 버티며 존버해야죠. 기사 내용은요, 중국 반도체 메모리 칩 생산업체인 YMTC 양쯔 메모리를 비롯해 중국 기업 31개사를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는 슈퍼컴퓨팅에서 무기 개발에 이르기까지 베이징의 능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전면적인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검증기업 리스트에 오른 중국 업체들과 거래를 하려면 물품을 보내기 전에 실사를 통해 합리적인 사업인지 확인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고요. 미 당국에 추가로 수출 허가도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답니다. 상무부가 이날 발표한 일련의 규제 조치는 슈퍼컴퓨팅 기술을 이용한 핵무기 및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반체제 인사들과 소수 민족을 감시하기 위한 중국의 군사 프로그램의 진전을 늦추기 위해 고안됐다고 NYT는 전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미 반도체 기업들도 매출 감소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인텔, 엔비디아 등이 많이 지금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다음 주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 것 같아요. 정치와 경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 것 같아요. 오늘 국내장에서는 카카오 관련주들이 다 폭락을 했는데요. 카카오에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힘들 것 같아요. 기사 내용은 경제 침체 우려 속에 성장 둔화와 경쟁 심화, 주주가치 희석 등 악재가 겹치며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다. 시티은행은 이날 현실을 직시할 때라는 보고서를 통해 카카오페이의 영업 적자가 2023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투자 의견을 매도로 하향했다.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은 이날 발간된 보고서들의 핵심 근거는 성장주인 카카오 그룹사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적자가 난다는 것이라는 분석을 했다. 이날 한편 카카오뱅크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 등 주주 환원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가가 50% 이상 하락하게 되면 스트레스와 멘탈이 많이 무너집니다. 그래도 회사에서 자사주 매입과 소각 등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니까요. 힘내시고 잘 버텼으면 좋겠습니다.